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2층 건물. 1층은 온갖 기계 부품과 반제품들로 가득 찬 작은 공방이고, 2층은 60대 초반의 박기철이 혼자 살아가는 소박한 보금자리입니다. 박기철은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공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왔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기계들이지만 그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작품이었죠. 벽에는 아내와의 결혼 사진, 새 아들이 어릴 때 공방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공방에는 박기철과 그의 발명품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10년째 개발해온 자동화 식물 재배기의 마지막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손톱만한 센서 하나를 정교하게 맞추며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35층 대형 투자회사의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박진수, 그의 큰아들은 매일 수백억 원의 돈을 굴리는 일을 합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각종 경제 지표와 투자 보고서가 가득하고 벽에는 각종 성과 인증서들이 떼곡히 걸려 있어요. 모든 투자는 합리성과 수익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가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죠. 그에게 감정은 투자를 망치는 독이고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발명품들을 보며 저런 걸로 언제 돈을 벌지? 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자신이 벌어서 해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아버지와 연락하는 횟수도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어요. 부인도 아버지가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일을 하신다니 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홍대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그의 둘째 아들 박민수는 겉으로는 잘 나가는 디자이너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어요. 디자인은 곧 브랜딩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곧 실력입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는 항상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며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창의적인 경험이 지금의 디자이너로 이끌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아버지의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좀 더 현실적이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첫째 형에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지만 자신의 일도 벅찬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챙길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 박준수 막내 아들은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방 한 구석에는 중고로 산 카메라와 편집 장비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돈이 되지 않아도 소중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의 소박한 꿈입니다. 형들과 달리 준수는 아버지의 공방을 자주 찾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곳은 그에게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상상력을 키웠고 각종 기계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리듬 속에서 창의성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발명품들 속에는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그의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계획은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박기철의 공방에 정장을 차려입은 두 명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회사의 기술이사와 변호사였어요. 박 선생님의 자동화 식물 재배기 특허를 저희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IoT 기술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0년간 밤낮으로 개발해온 그의 발명품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300억 원. 박기철은 그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300억 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박기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기철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돈을 아들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는 문득 아들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돈벌이 되지 않는다며 핀잔을 주던 첫째,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걱정하던 둘째, 오직 셋째만이 자신의 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죠. 아들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유산을 기대하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구나. 그렇게 박기철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0억 원의 특허 매각 사실은 숨기고 대신 공방이 철거 위기에 처했으니 5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강남 고급 호텔 카페에서 만난 첫째, 진수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시간을 낸 티를 내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평생 일해온 공방이 재개발 때문에 철거된다는구나. 5천만 원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 공방의 자산 가치는 이미 마이너스예요. 토지는 전세권이고 기계들은 모두 낡았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버지가 평생 일해온 아버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저도 펀드 매니저로서 수많은 구조조정을 봐왔어요. 망하는 사업에 돈을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차라리 이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박기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는 얘기구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제가 관리하는 자금은 투자자들의 것이에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산으로는 솔직히 지금 아파트 대출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 진수는 결국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컨설팅은 해줄 수 있지만 돈은 줄 수 없다는 게 그의 최종 답이었어요. 며칠 후 박기철은 홍대에 있는 둘째 아들 민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사무실 안에서 민수는 클라이언트와 미팅 중이었어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미팅이 끝난 후 민수는 아버지를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기철은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방의 철거 이야기, 5천만 원의 필요성.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저도 솔직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매달 대출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나가거든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의 평생 일터인데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파산하면 직원들도 가족들도 다 힘들어져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도 결국 아버지를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거절은 첫째보다는 미안해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박기철은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 준수를 만났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아버지를 맞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새로운 발명품이라도 완성하신 건가요? 박기철은 준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반응은 형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뭐라고요? 그 공방이 없어진다고요?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곳은 제가 아버지의 삶을 담아서 세상에 보여주려던 제 첫 다큐멘터리의 무대인걸요. 준수야.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마련해 볼게요. 제 촬영 장비들 팔면 얼마라도 나올 거고, 친구들한테도 빌려보고,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해볼게요. 준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공방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꿈과 열정,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모두 담긴 곳이에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요. 박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공방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였구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돈을 구하는 과정도 다큐멘터리에 담으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준수의 말에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이야기를 지키려는 진심만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기철은 세 아들을 모두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공방을 정리할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운 줄 알고 마지못해 참석했어요. 아버지, 결국 정리하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투자자라도 찾으신 건가요? 민수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준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카메라를 준비해와서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비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박기철은 낡은 작업대 위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0억 원짜리 특허 매각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죠? 진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본 순간 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억 원. 진짜 300억이에요? 아버지의 자동화 식물 재배기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니. 진수와 민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발명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역시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작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아버지의 사업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를 대단한 분이라고 부르며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너무도 계산적이었습니다. 반면 준수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드디어 아버지의 발명품이 세상에 인정받았네요. 박기철은 새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마지막 발명품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계였던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와 300억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너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이 늙은 아비가 마지막으로 만든 발명품은 바로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였어. 진수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진수야, 민수야, 너희에게는 앞으로 내 인생에 관여할 자격을 주지 않겠다. 박기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여 청년 발명가 및 예술가 지원 재단을 만들 것이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말이야. 준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줄 사람이 있으니까. 박기철은 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수야, 너에게는 돈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다. 이 공방과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운영위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주겠느냐?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너만이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었다. 돈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와 꿈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너에게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남기고 싶구나. 박기철의 낡은 공방은 이제 기철 청년 창작 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1층은 여전히 발명가들의 작업 공간이지만 이제는 여러 명의 젊은 발명가들이 함께 꿈을 키우는 곳이 되었어요. 2층은 준수와 같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변했습니다. 박기철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며 젊은 발명가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외로움 대신 많은 사람들과 꿈을 나누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준수는 드디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마지막 발명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본 한 관객이 남긴 댓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명가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가치관이라는 것도요. 첫째, 진수는 여전히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지만 가끔 아버지의 창작 공간을 멀리서 바라보며 후회에 잠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둘째, 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배제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준수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저녁 창작 공간에서 젊은 발명가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박기철. 그의 옆에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준수가 앉아 있어요. 아버지, 오늘도 촬영해도 될까요? 그럼 우리 준수가 찍는 건데. 박기철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공방을 둘러싸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비춥니다. 어린 시절 세 아들이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적어도 한 아들만큼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이어받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준수의 나레이션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명품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발명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